혹시 나와 같은 유형인데 나랑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을까요? 또는 MBTI 유형 설명을 한번 읽어보셨는데 어떤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와이프한테 립스틱을 한번 사다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저희 와이프가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립스틱을 사다 줬는데 와이프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봤을 땐 똑같은 색깔인데 뭐가 다르냐? 했더니 와이프가 명언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늘 아래 똑같은 색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가슴으로 와닿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죠? 자, 우리가 무지개를 봐도 7가지로 구분하지만 사실 그 안으로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수천 수만 가지의 색깔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다만 우리가 7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리를 이해하기에 이렇게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MBTI를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16가지 유형만으로 사람은 나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같은 유형끼리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MBTI는 사실은 이면에 있는 설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쓰는 MBTI는 굉장히 편리하게 정리를 해놨지만 사실 MBTI의 초창기 모습은 S, N, T, F 4가지만으로 유형을 구분했고요. 그 S, N, T, F가 우리 마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순위가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위가 N이고요, 어떤 사람은 1위가 T고요, 어떤 사람은 S고, 이런 식으로 마음 안에서 SNTF가 1위부터 4위까지 다른 것이 곧 성격이라고 구분하였었어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기쁨이, 까칠이, 분노, 다양한 우리 감정 상태가 나오죠. 자, 그 5명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들만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결과가 주인공의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도 SNTF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6가지 성격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ESTJ 성격을 가진 사람이 진취적이고 논리적이고 직설적이고 분석적인 이유는 1위 기능이 T이기 때문이고요. 자, ENFP가 굉장히 창의성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많은 이유는 1위 기능으로 N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각각의 성격 유형 안에는 SNTF가 1위부터 4위까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위부터 4위까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1위를 N으로 쓰는 사람과 4위를 N으로 쓰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마음 안에서 이 1위부터 4위까지의 기능의 역할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설명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다. 예를 들어 1위 기능은 우리 마음 안에서 영웅의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영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벤져스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영웅이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우리가 의존하고요, 그리고 신뢰하죠. 그와 같이 1위 기능은 우리가 의존하고 신뢰하고 가치를 두고 세상을 감지하도록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ESTJ는 T로 세상을 보고요, T로 문제를 해결하고요, T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2위 기능은 부모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돕고 보완하죠. 1위 기능인 영웅을 돕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2위 기능이고요. 부모라는 역할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3위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3위는 어린아이, 소년, 소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1학년짜리 소년, 소녀에게 물어보시는 분은 없죠. 예를 들면 이모가 지금 저 남자랑 결혼을 할까 말까를 그 1학년짜리 꼬마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시지 않겠죠. 3위 기능은 딱 그 정도 우리가 신뢰하고 인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발달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4위 기능은 수치스러운 나라고 볼 수 있어요. 4위는 1위의 반대 기능인데요. 1위 기능이 T면 4위 기능은 F가 되고요, 1위 기능이 F면 4위 기능은 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유능한 기능에 반대되는 기능이 4위 기능이에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나죠. 왜 수치스러울까요?
나의 가장 유능한 것과 반대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싫을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 F를 쓰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에 미숙하니까 여자친구가 상처를 받는다던가 그때 굉장히 비참함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위 기능은 수치스러운 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는 1위부터 4위까지의 기능이 있고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특정한 성격 유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같은 유형끼리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격 유형이 같다는 것은 1위부터 4위까지의 심리 기능의 설계도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심리 구조는 같은데 같은 성격 유형끼리도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인사이드 아웃을 소환해 볼게요. 인사이드 아웃을 생각해 보시면 각각의 감정 기능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죠. 서로 대화하면서 역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MBT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같이 역동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켜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T를 1위로 쓰는 사람인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두 딸이 생겼어요. 딸들이 항상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요구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이런 표현을 많이 요구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맞춰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훨씬 부드러운 T가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똑같은 T라 하더라도 조금 더 부드러운 T가 생기는 거고요. 똑같은 F라 하더라도 조금 더 냉철하고 어떤 것에 분명한 그런 F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형 설명을 읽으시면서 어떤 것은 맞는 것 같고 어떤 것은 틀린 것 같은 이유는 뭘까요? 성격 유형의 일반적인 설명은 가장 전형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변화까지는 다루고 있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MBTI 유형으로 누군가를 규정하거나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틀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되겠죠. 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위로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BTI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T라고 하셨는데 F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발전시키게 되신 거예요? 제가 T잖아요. F가 필요하다는 걸 논리적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F에게 맞추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를 머리로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조금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